안녕하세요. 저는 참포도나무병원 가정의학과 나정엽입니다. 검진이나 피검사를 했을 때 공복으로 혈당이 126보다 크면 당뇨로 진단을 합니다. 혈당이 100보다 작으면 정상 범위인데요. 이 중간, 즉 100부터 125까지를 공복혈당 장애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공복혈당 장애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. 쉽게 말씀드리면 당뇨병과 정상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경계성 당뇨병이라고도 하고, 저는 쉽게 그냥 당뇨의 전 단계라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. 공복혈당 장애일 때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혈당을 낮춘다면 당뇨병의 진행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공복혈당 장애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. 검사를 했을 때 피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고 진단이 가능합니다. 공복혈당 장애는 약 25%에서 30% 정도가 일생 동안 당뇨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공복혈당 장애는 약을 먹고 이렇게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먹는 거하고 식습관하고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데, 특히 이 공복혈당 장애에서는 먹는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근데 이제 칼로리를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 그럼 내가 이제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, 젊은 여자들 다이어트 하듯이 그렇게 하는 다이어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. 저는 환자분들한테 현재 먹는 거에서 10% 정도 칼로리를 줄이는 식습관 제한을 말씀을 드립니다. 종류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. 물론 어떤 양에 비해서 칼로리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식품을 줄이는 것이 더 유리한 거는 당연한데, 근데 이제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먹는 거를 고려해서 다이어트를 할 정도로 필요한 건 아니고, 그러면 너무 이렇게 신경을 써서 다이어트에 올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내가 10% 정도 칼로리를 줄이겠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밥을 항상 한 공기를 먹는다면 한 공기보다는 한 2숟갈, 3숟갈 적게 먹고, 중간에 어떤 간식을 먹는다면 간식은 보통 이제 밥보다 칼로리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%보다 조금 더 줄이면 좋겠죠.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증상이 없기 때문에 피검사만으로만 알 수가 있고 피검사로 진단을 합니다. 이 수면 장애는 당뇨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수면 장애는 구체적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거하고 불규칙적인 수면이 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수면을 하던 사람이 4-5시간 정도로 수면 시간을 줄이게 된다면 혈당이 오르는 것이 당뇨병의 발생이 위험이 크게 증가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, 또 두 번째로 불규칙한 이 수면에 대해서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간호사들이 일반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률이 훨씬 높은 것이 알려져 있는데, 이것이 여러 가지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간호사들이 3교대로 수면이 불규칙해지면서 당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거는 사실 유전적인 영향도 많이 있고 후천적인 생활습관 요인도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, 당뇨에는 기본적으로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습니다. 1형 당뇨는 2형 당뇨보다는 유전적인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편이고요. 이것에 비해서 2형 당뇨는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후천적인 생활습관 요인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공복혈당 장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약이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은 먹는 칼로리를 줄여서 당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. 이거는 사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예측해서 막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면 좀 사실 틀리죠. 평소에 당보다 낮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당화혈색소가 있는데, 당화혈색소는 보통은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서 건강검진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, 물론 포함이 돼 있으면 3개월간의 평균적인 당을 알 수 있으니까 당화혈색소가 더 중요하죠. 그러니까 IQ 테스트를 할 때 전날 IQ 테스트 예비 문제를 많이 풀어서 IQ가 높게 나오면 기분은 좋지만 자신의 정확한 IQ를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.
네, 오늘은 공복혈당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 가정의학과 나정엽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